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반복되는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잠을 자고 싶은데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는 일 정말 피곤하고 짜증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겪는 야간뇨 문제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그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소금물과 한 가지 비법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소금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지만 사실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비법은 바로 소금물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야간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가게 되는 이유는 신체의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데 소금물은 그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겪는 일인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야간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68%가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하니 결코 드문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수분 조절 시스템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어떻게 음식을 섭취하는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야간 부종입니다. 낮 동안 발이나 발목에 고인 물이 밤에 누운 자세로 인해 혈관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소변을 많이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과민 방광입니다. 방광이 정상적으로 400ml 정도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과민 방광이 되면 조금만 차도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지죠. 이런 문제들이 합쳐져서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법한 수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거나 저녁에 너무 많은 음료를 섭취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물은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음료를 적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을 움직이며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죠.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밤에 신장이 과도하게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밤에 자주 깨고 결국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소금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신장은 물과 소금을 동시에 배출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서울대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영직을 넘으면 야간뇨의 빈도가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를 적당히 줄이면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국물이나 찌개,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소금을 줄이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나트륨을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에 소변을 줄일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 섭취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바로 물 섭취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언제 물을 마시느냐가 밤에 화장실을 가는 빈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는 시간을 무심코 지나쳐서 저녁 늦게 물을 마시고 밤에 자주 깨게 되죠. 하지만 물 섭취의 타이밍을 잘 조절하면 밤에 소변을 자주 가는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일본 도쿄의 빈뇨 연구팀은 저녁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야간뇨 빈도가 평균 50%까지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물을 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적인 변화에 맞춰 나가는 것이죠. 이 방법은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물을 적게 마시자는 얘기만 했지 물 마시는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할까 하는 질문이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될 정도로 적게 마시고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아예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9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6시 이후에는 작은 컵 한 잔만 마시고 그 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밤에 자주 일어나는 소변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과하게 물을 줄여도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서 탈수 증상이 생기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물을 적절하게 나누어 마시고 저녁에는 소량으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병에 시간별로 표시를 붙여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그 시간대에 조금씩 나눠서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야간요 문제는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만 조절하고 소금만 줄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녁 루틴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녁 루틴은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밤에 화장실을 가는 빈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 이후 물을 적게 마시고 이후 발을 올려놓고 2시간을 쉬는 시간을 가지면 낮 동안 발에 고인 물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은 그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말해 저녁 식사 후에 소파나 침대에 앉아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낮 동안 발목에 쌓였던 부종이 해소되며 밤 동안 소변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소파나 침대에 앉을 때 발을 높게 올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쉬면 신장이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들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야간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올리고 쉬는 것만으로도 밤에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저녁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1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이나 아파트 복도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식후 소화가 더 잘 되며 결과적으로 소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걷지 않아도 되며 천천히 걸으면 된답니다. 이 습관을 추가하면 여러분의 몸은 훨씬 건강해지고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는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과 발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천만 한다면 밤에 자주 깬다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밤에 소변을 자주 가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사항인 카페인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커피나 차를 즐기시겠죠? 그리고 저녁에 한 잔의 차나 커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익숙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카페인이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카페인은 인뇨작용을 유발하여 방광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사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카페인 대체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카페인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수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마셔보세요. 이러한 음료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대신하는 음료로는 보리차, 루이보스차, 옥수수 수수차 등이 좋습니다. 커피나 홍차 대신 이런 음료를 드시면 밤에 소변을 자주 가는 증상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도 더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수면의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깬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면의 질이 낮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 무호흡증을 경험해 보셨나요? 수면 무호흡증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잠자는 동안 호흡이 잠깐 멈추는 현상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우리가 자고 있더라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방광에 자극을 주고 그로 인해 자주 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신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수면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수면 무호흡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기계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몸이 피로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저녁 식사 후에 움직이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저녁에 일찍 쉬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소화가 잘 돼서 소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신체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소변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녁 식사 후 산책은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또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면 깊은 잠을 잘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 힘들다면 집안에서 가볍게 걸어 다니거나 집안에서 걷기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잘 실천하면 밤에 자주 일어나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물 섭취를 조절하고 저녁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을 피하는 것입니다. 술은 잠을 방해하고 신체가 물을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들어 소변을 자주 보게 합니다. 또한 진통제나 수면제를 남용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밤에 자주 일어나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야간 소변 문제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일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그 효과를 몸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면 결국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소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